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한 함수를 구현해달래요. 그러면 get divisor sum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딱 써놓은 거 보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그러니까 더하는 건데, 그러면 get divisor sum 얘는 뭐예요? 사의 약수를 구하는 거죠. 사의 약수는 1, 2, 4잖아요. 그죠? 그럼 1, 2, 4를 다 더하면 당연히 7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7이 나오면 정답인데, 당연히 뭐 이것만 한다 해서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인트 요거 해서 인트 num 이렇게 일단 요게 해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함수를 일단 만드는 게 먼저예요? 함수를 사용하는 게 먼저예요? 사실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일단 이런 함수를 만들라네 하고, 함수를 일단 먼저 이런 식으로 다 잘 설계를 해놔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근데 함수를 막 설계를 해놓고 그때 실행을 딱 한 번 해보는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지금은 코드가 굉장히 짧아서 다행이지만, 여러분들이 코드가 나중에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만들어 놓고 딱 한 번 테스트 해본다? 그러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맞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운을 절대 프로그래밍에서는 운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논리적 근거와 그리고 정확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코드가 굴러가야지. 왜냐면 개발자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다 하면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코드를 내가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잘 개발해서 누구한테 제공하는 거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개발을 할 때 개발자 중심의 개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용자 중심의 개발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코딩을 작성할 때 지금은 기초라도 그 기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야 된다. 어떤 연습이 돼야 되냐면, 뭐든지 다 쫙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딱 던지는 게 아니라, 조금 만들어보고 실행하고 조금 만들어보고 실행해봐라. 그게 사실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실무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그렇게 습관이 안 돼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쁨 받는 신입 개발자의 특징은 뭐냐면, 테스트를 잘하는 개발자. 사실 실력 없어요. 당연히 신입으로 갔는데 뭐가 실력이 있겠어요? 실력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뭘 좋아하냐면,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딩을 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뭔가를 그러니까 신중하게 코딩을 하려 하냐, 즉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테스트를 실천하려고 하냐,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일 이제 원형을 만드는 거고, 그러고 나서 실행을 딱 해보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오류 메시지 뜨겠죠. 오류 메시지 뜨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래서 영어가 편해서, 저는 이제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편하다고 한 게 아니라, 한글로 보면 뭔가 에러 메시지가 어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통 영어로 하거든요. 그럼 a value of type void cannot be assigned to an entity of type. 그러니까 int라는 거죠. 너가 지금 넘겨줘야 되는 거는 인트 데이터 타입으로 넘겨야 되는데, 지금 너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보이드 형식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한글로 쓰면 한글 나옵니다. 한글 저는 이제 그냥 영어로 했는데, 한글 하게 되면 언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인트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인트로 바꾸고 또 실행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인트로 실행하면 일단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참의 의미에서 1이 나온 것 또한 아니에요. 그냥 인트로 바꿨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원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컴파일러를 쓰게 되면
이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넘겨줬잖아요. 아규먼트를. 인자를 안 넘겨줬는데, 자, 인자를 안 넘겨준 상태에서 지금 실행하면 뭐라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은 이제 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냥 무긴하네요. 넘어가네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봐라? 그럼 당연히 넣어봐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못해도 여러분들이 넘긴 이 넘을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넘을. 일단 넘의 값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넘의 값을 이제 넘기는 게 아니라 4의 약수의 합, 5의 약수의 합, 3의 약수의 합인데, 근데 우리가 합을 구하는 건 일단 모른다고 해볼게요. 근데 약수를 구하는 건 어디서 배웠어요. 근데 자, 약수를 구하는 것도 모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int i는 1.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요거는 리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일단 해볼게요. %d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일단 요게 없다고 해볼게요. 요게 잠깐 주석 걸고 요거를 보이드라 해볼게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노력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쵸. 여기도 최소한 이런 노력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넘의 값이 이런 식으로 연속된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약수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넘을 i로 나눠봤더니 그게 나머지가 0이다. 이거 약수 구하는 공식은 위에서 했잖아요. 자, 이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봐라? 실행해봐라. 실행해봐라. 당연히 이제 4에 하면 1, 2, 4가 나오겠죠? 4의 약수니까. 4의 약수가 이렇게 출력이 됐네? 라고 이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합구하는 공식으로 넘어가면 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합구하는 공식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볼게요. 자, 합구하는 공식도 모른다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무지성으로 내가 썸이라는 건 얼핏 들어가지고 알겠대요. 그럼 무지성으로 일단 해보는 거예요. 1, 2, 얘가 이 녀석이 어쨌든 리턴해야 되는 값이 있죠. 그죠? 리턴해야 되는 값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인트라 해볼게요. 그러면 넘을 넘겨줄 거 아니에요? 넘을? 그러면 일단 4의 약수는 내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4의 약수 구하는 공식을 몰라서 계산은 안 해봤지만 1, 2, 4인 건 알겠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넘은 4다. 4인 경우 그러면 sum 플러스는 1, 2, 4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결과값을 그냥 리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리턴 sum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해봅시다. 만약에 넘의 값이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뭐뭐 있죠? 5죠? 그쵸? 5가 있네요. 이거 잠깐 주석 풀게요. 그러면 5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5 넣어보는 거예요. 넘이 5다. 그러면 sum 플러스는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5의 약수. 근데 이제 언제 사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사실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긴 나옵니다. 0은 무시하세요. 7, 6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긴 해요.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못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패턴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1부터 4까지 다 더한 게 아니라 약수만 더한 거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면 된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능숙하게 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숙하게 푸는 분들은 요거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얘가 약수 구해주는 공식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약수만 걸러내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직 약수일 때만 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로인 상태에서 오류 메시지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실행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일단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춰놓고서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를 조금씩 읽어보면서 하나 채워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실력도 굉장히 향상이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마주치는 게 뭐냐면 에러와의 싸움이거든요. 에러를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근데 내가 에러를 하나도 보지 않은 상태로 그냥 코딩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다가 어떤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에러 메시지에 관련된 걸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해석할 수 있으면 영어를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가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채워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